오늘 장에서 가장 집중해봐야 할 트렌디한 종목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 먼저 리뷰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네. 어제 편입했던 한라캐스트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다음 날인 어제 편입을 했었는데 이 수주액과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죠. 어제 저희가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네. 어제 결국 15% 급등 마감했습니다. 상한가 직행했고 그 다음날 15% 급등,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루 만에 2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테슬라로 추정되는 기업과의 이 계약 이슈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최근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듣보잡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알 수 없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일단은 지금 여기서 계약을 한 기업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2.5세를 발표했다라는 것은 뭐 테슬라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 상반기에 수주한 금액만 3,500억입니다. 그 외에 지금 이 테슬라로 추정되는 글로벌 기업과 또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쨌든 이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상반기 수주액만 본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는데 그냥 뭐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뭐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을 제가 볼 때는 이 전고점에서 약간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내일 밤에 또 이제 현대차 그 인베스터대가 있고요. 지금 간밤에 보시면은 오픈AI, 피규어A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로봇 쪽에 상당히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제 잠깐 쉬었지만은 로봇 관련 기업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종목들은 정말 핵심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최근에 뭐 클로봇도 말씀드렸고 로보티즈 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로봇 관련해서는 오늘 잠 끝나고 또 4시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는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로봇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팁까지 남겨주셨고요. 네. 두 번째 리뷰 기업으로 반도체 쪽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던 DB하이텍인데요. 어제장에서 9%대 급등 마감을 했죠. 9월 12일에 매수하면서 1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일부 오르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거든요. 오히려 오늘이 매수 기회일지 궁금한데 반도체주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가 제가 볼 때는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는 잠깐 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 관세 이야기했고 네. 그게 빌미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아침에 FOMC 회의가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또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뭐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약간 조정이 날 수 있겠죠. 다만 반도체는 지금 다시 한번 빅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놓치신 분들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언제 사야 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이나 내일 모레 정도를 매수 기회로 본다고 하면은 훨씬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나 이 디램 시장에서 디램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빅사이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반도체 조정을 매수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큰 흐름이 또 다시 시작되는 곳이 있죠. 오늘은 그쪽에서 또 한번 종목을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당분간 며칠 동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조정이 나온다면 그걸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기업 두 기업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장 공략해볼 섹터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장 집중해 봐야 될까요? 역시 뭐 테슬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제도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한라캐스트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도 테슬라를 통해서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뭐 자사주가 아니라 이제 이 개인 돈으로 1조 넘게 매수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 테슬라가 왜 그렇게 올라갈까? 그러면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1조가 넘는 돈을 왜 샀을까? 혹시 그 이유를 좀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뭐 로보택시 그리고 네.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네. 1조가 넘는 돈을 그냥 떡 샀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어떤 뭐 이벤트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있는 건데 전기차로 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도 전기차로 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퍼가 아마 200~300배 될 겁니다. 그만큼 고평가인 것인데 지금 이제 그 그 연말부터 양산 시작되는 옵티머스 그다음에 지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자율주행 봤을 때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동차에 탑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만 보더라도 엄청난 거고요. 옵티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AI 전쟁이 지금 로봇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1등을 자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바닥에서 1조 원을 베팅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저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배터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이 휴머노이드하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은 결국 AI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 거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전력 소모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추론으로 넘어가서 가장 필요한 게 ESS인데 결국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ESS에 계속 집중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이 메가팩까지 더 추가 증설하면서 한국 배터리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 건데요. 일단 간밤에 발표가 됐던 지금 영국판 스타게이트. 그러니까 미국판 스타게이트도 엄청났지만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영국을 방문하잖아요. 지금 영국판 스타게이트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만 28년까지 영국 내 AI 인프라에 3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 투자한 최대 금액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영국 내 AI 공장 건설에 110파운드 투자, 6만 개에 달하는 GPU를 설치하겠다라고 했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8,000개의 GPU, 최대 3만 1,000개까지 확장하고요. 이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15억 파운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미국판 스타게이트에 이어서 지금 이 영국판 스타게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이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이 전력을 다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부터 다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뭐 태양광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엔 지금 우리가 뭐 원전도 있고 뭐 태양광, 풍력, 뭐 화력 다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 센터는 금방 짓거든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막 5년, 10년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온타임 온사이트 누가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원전은 뭐 5년, 10년, 15년 걸리는데 네. 언제 그거 하고 있냐. 태양광 빨리 해야 한다. 풍력 빨리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 정보들이 움직였던 건데요.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제 그 SOFC라고 하는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게 뜨기 시작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볼륨 에너지가 급등했던 거고요. 결국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빨리 이 어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가장 빨리 대응 가능한 거는 태양광 풍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물론 원전도 친환경입니다만은 네. 원전은 평균 한 10년 정도 걸린다 치면 지금 SMR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가장 빠른 게 30년 정도의 어떤 상용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일단 내년부터 또 내후년부터 이 그 엄청난 속도로 좀 가동되기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이제 원전은 지금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1년, 2년이면 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도 태양광이나 풍력은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AI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빨리 건설해서 에너지 만들 수 있는 태양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가장 필수적인 게 ESS죠.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했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과거에 ESS는 그냥 뭐 대형 에너지로 봤습니다만은 이 태양광과 풍력을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마트폰도 2차 전지잖아요. 네. 거기에 2차 전지가 조그만 거였고 전기체에 들어가는 이 2차 전지가 이제 더 대형 2차 전지로서 컸던 건데 ESS는 더 큰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만한 배터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양광과 풍력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아침까지 발표된 이 영국발 스타게이트에 이어서 결국 전력 부족이 떠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력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게 태양광이고 결국 태양광에 또 필요한 게 ESS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 메가팩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2차 메가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 발주했는데 이 LG 엔스를 먼저 수주한 거고 지금 이제 이 추가적인 이 메가팩의 어떤 증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AI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력이기 때문에 네. ESS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적을 봤을 때도 ESS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전기차 때문에 빠졌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수요가 지금은 ESS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수요보다는 제가 볼 때는 ESS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특히나 우리한테 더 기회가 좋은 게 뭐냐면 그 ESS도 지금 미국 내에서는 거의 중국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트럼프가 이 중국과 어떤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 기업을 다 이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관세를 160% 매겨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런 수를 따내고 있고 네. 결국 이 테슬라의 메가팩도 우리 기업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된 기업들은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ESS 그러니까 이 LFP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부족,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ESS다. 지금 ESS 쪽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종목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될지도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종목 어디로 가져오셨어요 오늘? 일단 최근에 LL프가 급등하고 있고요. LL프는 국내에서 ESS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 엔캠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S 부분에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데요. 내년부터 ESS 부분의 매출이 중국과 미국에서 약 4배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계 1등 배터리 기업이 CATL이죠. 그렇죠. 이 CATL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CATL이 이제 이 LFP 배터리, 그러니까 ESS로 뜨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LFP 배터리의 소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을 엔캠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캠은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LG 엔솔, 삼성 ST, SK온 이 공급망을 올라갔던 건데 네. 이쪽은 지금 이제 좀 성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중국으로 지금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는 건데 이 CATL 공급망에 들어간다면은 CATL은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공급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 CATL 외에 중국 내 최상위 배터리 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 기업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제휴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2개 업체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 내에서 지금 생산 능력을 37만 5천 톤까지 키워놨기 때문에 이 ESS 배터리를 가장 잘하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 내 공급망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뭐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만은 지금 이 밑에 있는 소재 예산 인수 중에 있고 또 다른 기업 2개까지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추가 계약까지 나온다 한다면은 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은 올해 공급량 대비해서 약 361%, 4배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기업들 중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ESS, 그러니까는 이 LFP 배터리로 이제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테슬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엔캠이 이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소재로서는 지금 국내에서는 이 전액 중에서 최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지난 5월 달에 미국 전 하원 의원들이 엔캠의 천안 공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어떤 그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 기업을 제외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체할 기업을 찾고 있는 건데 엔캠을 낙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엔캠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조지아 공장에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 미국 내에서 이 전액 캐파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 좀 그 엔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엔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좀 바닥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 공급망, 특히 CATL 공급망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엔캠이었습니다. 북미 쪽에서도 생산 기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가격 전략 차트 통해서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지금이야 이제 잠깐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한창 잘 나갈 때 엔캠에 비해서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건데 대부분의 2차 전지 기업들 이렇죠. 다만 ESS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은 지금 구간에서 좀 수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지금부터 50% 구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만 6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그 안에서도 엔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 라인은 6만 6천 원 제시해 줬습니다. 매전이 오늘은 장 마감 이후 4시에 또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 로봇에 대한 기업들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월요일 같은 경우도 로봇 기업 싹 정리해드렸고 그때 네. 말씀드렸던 뭐 클로봇, 뭐 로보티즈, 하이즌, RLM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로봇 쪽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거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을 좀 주워 담아야 되는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반도체주 그리고 로봇주까지 무료 방송에서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내일도 트렌디한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